진행을 하겠고요. 우선 강의 자료는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강의 자료를 우리 담당자님께서 다시 보내주실 테니까요. 예, 그거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소리가 또 안 들린다고요? 소리 안 들리세요? 네네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또 혼자 얘기한 줄 알고. 예.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남대학교에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고려사이버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또 교수 생활도 좀 했었고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원 생활도 좀 했었습니다. 제 전공은 컴퓨터공학 석박사를 취득을 했고요. 제가 이제 밑에 제가 저술한 저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AI 리터러시라고 아마 안내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기반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어, 그 AI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잘 소개를 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께서 뭐 기본적인 뭐 프롬프트 작성하는 것부터 여러 AI들 활용하는 방법까지 여기에 다 넣어놨으니까요. 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챗GPT와 이제 우리 교육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도서들이라서 나중에 이제 필요하신 것들은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세 장의 사진을 준비를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기왕에 들어오셨으니까 실습을 뭐 많이 하시고 가셔야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위해서 사전에 조금 질문을 드리거나 그러면 채팅창으로 답변을 잘 해주시면 저도 힘이 나서 강의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여기서 세 가지 사람인데요. 한중일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플레이하겠습니다. 당신은 동양인을 구별할 수 있나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어떨까요? 세 번째 마지막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때요? 다들 맞추셨나요? 결과는 댓글로 공개되니 맞췄는지 확인해. 네, 그럼 채팅창에 순서대로 국가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김수빈 선생님께서 네, 일본, 중국, 한국이라고 써주셨고요. 제가 여기다가 그 채팅을 써주셔야 어느 정도 실제로 수업을 듣고 계신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수업을 또 켜놓고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 일단은 네, 여기다 남겨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지금 참여하고 계신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중한, 중일한, 뭐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지금 답변 주신 분들이 제가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열, 15분, 16분. 네, 16분이네요. 17분, 18분. 네, 한 20분 정도. 네, 신정현 선생님. 네, 참여해 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 대략 지금 그 참여를 해주신 분이 한 20분 정도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일본이고요. 여기 첫 번째가 일본,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중국이고요. 세 번째가 한국인이에요. 잘 그렸죠, 엄청. 자, 그러면 잠시만요. 요 세 명 중에 예, 잘 맞추셨습니다. 이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잘생긴 사람 한 명만 골라주세요. 한국인이 제일 잘생겼죠? 예. 맞습니다. 한국인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네, 실제로 보면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인이 제일 잘생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팅으로 이렇게 소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 볼게요. 이제 여성분들도 한중이라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중한일이라고 해주셨고, 자, 조금씩 다른 또 답변을 주시고 계세요. 네, 중한일, 일한중도 계시고, 네, 네, 중한일. 자, 아까보다 좀 답변이 좀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답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써주신 것 같고요. 정답은 1번이 여기 1번이요. 1번이 중국이고요. 2번이 한국인이고요. 3번이 일본인입니다. 자, 잘 맞춰주셨네요. 그죠?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빙고. 어, 제일 미인이 누구죠? 여기는 각자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다르실 수 있어서 네, 여기도 저는 한국인이 제일 미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2번이요. 네, 중국인이 또 미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실제로 근데 그려보면요, 맞습니다. 2번이라고 하셨고요. 조금씩 이렇게 저도 이제 직접 그려보면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의 이 이미지가 아주 대동소이하면서도 다르긴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특히 근데 중국인이랑 한국인은 좀 비슷한 이미지처럼 나오는데 일본인은 뭔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죠? 자, 이렇게 AI가 그러면 그림 그리는데 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30초, 10초. 모르. 안옥성 선생님 되게 저기 재치 있게 답변을 주셨어 아까. 모르시죠? 네. 네, 정답은 한 30초 정도 걸립니다. 20초에서 30초 정도 걸리고요. 네. 아, 이렇게 예쁜 사진들을 그리는데 그거밖에 안 걸려요. 시간이 엄청 짧게 걸리죠. 그래서 AI가 이렇게 좋아진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시작에 앞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훑어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여기 보시면 AI가 만든 프로필 사진이 6장이나 있어요. 근데 이 사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네, 한 장이 좀 다른 사진이 있죠? 어디 있나요? 자, 6장 중에 좀 어, 한 명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못 찾으셨군요. 자, 여기 있는 6번째 있는 사진이죠. 예, 남자. 네. 이게 전데요. 네. 저랑 닮았나요? 네. 네, 저보다 훨씬 젊게 나왔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사진을 잘생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사진을 보고 잘생겼다고 하시는 거죠? 네. 제 사진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AI로 만든 프로필이에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생각보다 시간이 어, 별로 안 걸렸어요. 근데 이거 만들려면요. 어, 네, 이거 낙서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낙서하시면 제가 이 낙서를 지우는 방법을 몰라요. 이게 잠깐만요. 네, 이 낙서하시면 잠시만요. 공유를 다시 해야 돼서. 네. 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 이런 인공지능 기술로 사진을 만들 때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려요. 그러고 나서 그냥 우리가 그 저기 만들기 버튼만 누르면요. 이런 사진들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히 쉬워진 기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과거랑 현재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어, 우리가 선생님께서 만약에 보고서 쓰셔야 돼요. 보고서를 쓰셔야 되면 어떻습니까? 어딜 먼저 가세요?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를 먼저 가시죠. 맞아요. 네, 김수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구글에 가셔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을 하세요. 근데 자, 이 검색한 자료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음, 그죠. 엄청나게 멀리 멀리 퍼져 있어요. 여기저기.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어, 그 카메라도 켜주시면 제가 한 분도 카메라를 안 켜셔서 네, 카메라 켜주시면 저도 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무도 안 켜주셔서 흑백 화면을 보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네, 괜찮으신 분들은 켜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곰돌이 이렇게 씌우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걸 해주셔도 되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어두컴컴한 곳에서 제가 강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박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그 과거에 이렇게 정보 검색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자, 구글이나 네이버 가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정보의 수렵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정보의 수렵 시대 이후에 챗GPT가 등장을 했어요. 챗GPT는 궁금한 거 물어보면 한 방에 답변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잘하는 친구를 활용을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열심히 모으고 자료를 수집하고 내가 정리하고 했다고 하면 GPT가 등장하면서 궁금한 점을 한 방에 답변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찍은 사진은 딱 한 장 있거든요. 두 장이 AI가 만들어낸 사진이고요. 한번 이 중에서 사람이 찍은 사진 하나만 딱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호로 골라주세요. 네. 민경 선생님, 네, 운전 중이신가 봐요. 조심하세요. 네. 네. 자, 어, 3번, 2번, 2번, 1번. 자,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참 우리가 좀 좋아졌죠. 여기저기서 또 들으실 수가 있어서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답변을 보니까요. 3번, 2번, 2번, 1번, 2번.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2번, 3번이 압도적으로 맞네요. 네, 그러면 정답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여기 1번입니다. 1번. 자, 1번이 진짜 사진이고요. 2번, 3번은 제가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라는 서비스로 만들어낸 사진이에요. 한 30초 만에 만들어낸 사진인데 엄청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사진을 잘 만들어냅니다. 자, 1번이 제일 나빴잖아요. 1번이 자,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진짜 사진이 아닌 것 같죠? 오히려. 근데 2번과 3번은 보면 이렇게 화질이 좋습니다. 진짜 사진같이 멋진 이런 한 폭의 수채화처럼 멋진 사진이 만들어지죠.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30초 정도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생성형 AI라는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생성형 AI 기술은요, 우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할 내용이 여기에 있는 대화형 AI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챗 GPT뿐만 아니라 여러 활용하실 수 있는 대화형 AI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전반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대화형 AI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AI.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지를 열심히 공부해요. AI들은 이미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는 얘한테 아까 한 폭의 뭐 그러니까 그림과 같은 만약에 노르웨이의 어떤 산을 그려달라라고 하면 그렇게 멋진 산을 예쁘게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다음 음성도 잘 만들어냅니다. 음성을 잘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지금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이 잘 이제 녹음이 되고 요즘엔 그래서 한 3초 정도만 녹음된 걸 가지고 나랑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혹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요. 영상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모두 다 생성형 AI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가 뭐 사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여기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도구가 몇 개나 있으세요? 한번 개수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수 세셨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4개, 2개, 3개 엄청 다양하시죠? 지금 쓰시면서도 되게 다양하실 겁니다. 네, 생각보다 잘 이제 쓰실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참고로 이 노래는 제가 여기 아이바라고 써 있는 요 서비스 있죠? 이거 가지고 작곡한 음악이거든요. 제가 작곡한 음악이고. 자, 그러면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활용 가능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12개 이상인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요. 6개 이상이 한 분 계시네요. 김옥정 선생님은 모두 활용 가능하신 거 맞으세요? 여기 있는 거 다 쓰실 수 있으세요? 김옥정 선생님. 자, 그다음 5개 이하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에서 자, 가장 모두 활용 가능하신 분이 신등급, 12개 이상이 고수등급, 6개 이상이 중수등급, 5개 이하가 초보등급.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이제 강의에 저희가 좀 수준을 좀 정확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AI 종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텍스트 생성형 AI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엄청 많아요. 오늘 이따가 다 이제 해볼 건데, 자, 이렇게 많은 걸 다 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모두 다 써야 하는 이유. 네, 효율성, 효율성 좋습니다. 자, 근데 얘한테 예를 들어서 맞아요. 조금씩 조금씩 장점이 달라요. 맞습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장점이 다를게요. 오늘 아마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사전에 챗GPT 유료 계정을 좀 가입을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가입을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AI들은 장점이 좀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려 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생성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현실감 있는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고요. 달리는 이제 원래 유료 서비스였는데 무료로 바뀌어서 우리가 MS의 디자이너라는 곳에서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지를 좀 사진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거는 오픈 소스로 공개돼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 여기저기서 다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 AI, 수노나 아이바 뭐 이런 서비스를 하면 음악도 되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상 생성형 AI, 피카나 뭐 DID 이런 서비스가 있고요.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또 영상도 되게 잘 만들어내고요. 요즘에 좀 많이 쓰시는 툴 중에 하나가 감마라는 툴입니다. 얘는 프레젠테이션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책을 제가 그 구매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책에 보시면 활용 방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내용을 조금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것들은 선생님께서 사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시대의 능력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도서 제목도 AI 리터러시로 적었고요. 그 AI 리터러시가 꼭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AI 리터러시를 선생님께서 잘 기르셔야 된다. 근데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본인의 업무가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 텍스트를 쓰실 텐데 본인의 업무에 갖다가 쓰실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역량을 기르시기 위해서 반드시 뭐 이런 것들은 다 쓰실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오픈 AI는 챗GPT 만드는 회사죠. 여기서 자, 이 서비스를 공개를 했는데 서비스를 보면
여기에 제가 텍스트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 텍스트를 읽으면 넣으면 자동으로 영상이 만들어지는데요. 한번 보시죠. 우선 첫 번째, 여러 마리의 거대한 털복숭이 매머드가 눈 덮인 초원을 밟고 다가옵니다. 그들의 긴 털은 걸을 때 바람에 가볍게 날립니다. 이렇게 하면 자, 요 정도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아마 지금 화면이 공개되고 있으면서 조금 끊길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보시면 카메라가 흰색 빈티지 SUV 뒤를 따라가면서 소나무로 둘러싸인 흙길을 따라서 속도를 내는 장면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듭니다. 자, 잘 만들고 있죠? 네, 잘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영상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I를 이제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기법이에요. 사실 질문의 차이가 최고의 결과를 만든다라는 이러한 말이 진짜 현실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기법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고 제가 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정의를 설명해 줘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생성형 AI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예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 생성형 AI의 정의를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줘. 제가 여기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분만 넣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생성형 AI는 컴퓨터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이야. 이 컴퓨터는 많은 양의 정보를 공부해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라고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 보면 요만큼의 프롬프트의 차이가 있었는데 결과물은 완벽하게 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AI가 뭘 그렇게 잘하는지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요런 것들을 다 해보진 않을 거고, 제 도서에 보면은 요 하시는 방법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번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음악을 만들어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30초 만에 노래가 만들어지는데, 쓸쓸한 햇살과 벚꽃향기 두근거리는 설렘 연인들의 맘과 달콤한 이야기 함께한 추억들이 빛나는 여행으로 펼쳐져 봄날의 멜로디가 전하는 행복한 시간들 한 걸음씩 나가며 우리 함께 걷던 길 사랑에 빠져들어 따스한 햇살과 벚꽃향기 두근거리는 설렘 연인들의 만남과 달콤한 이야기 함께한 추억들이 빛나는 여행으로 행복할 져져 자, 어떻습니까? 네. 무엇으로 만든 거냐고 여쭤보셨는데, 수노라는 서비스로 만든 거고요. 네. 저 제가 이따 이제 책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 책에 보시면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2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책 그거 참고해 보시면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매뉴얼화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프레젠테이션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얘는 감마라는 서비스고요. 음, 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조금 끊겨가지고 좀 넘겨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여기 간마라는 서비스고요. 제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성 누르고 어, 경상남도 빅데이터 센터 교육 안내. 자, 이렇게 하고 만들어 볼게요. 자, 개요 생성 누르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그냥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마를 딱 고르면 자, 한번 만들어지는 결과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빨리 만들죠? 교육 프로그램 구성, 교육 과정 및 일정, 교육 신청 방법, 그리고 교육 참가 혜택, 교육 후 활용 방안까지 뭐 엄청 잘 나오죠? 자, 이렇게 만드는데 한 3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쭉 가보면 이미지도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멋지게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생성까지 잘 되어서 네, 멋진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서비스고요. 요거는 이제 감마 앱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감마 앱이라는 서비스고요. 그 책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 224쪽에 있습니다. 224쪽에 보시면 감마 앱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활용하는 방법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프롬프트요? 어떤 프롬프트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감마 앱은 프롬프트가 별거 없습니다. 제가 그냥 경남 빅데이터 센터 안내라고 적었습니다. 감마 앱에다가 경남 빅데이터 센터 안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라는 서비스고요. 요것도 이미지 만드는 서비스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겨울산의 설경, 눈 덮인 나무와 언 호수라고 입력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제가 이제 이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이어플라이라는 서비스로 사진 만드는 건데 제가 경남 빅데이터 센터에서 다른 또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에서 이런 다양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제 심화로 배우지는 않고 간단하게만 배우고 오늘은 그걸 좀 깊이 배우는 과정이고 요것들은 이제 별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AI 리터러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다루니까요. 다음 기수에 혹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또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스케치 만드는 거. 자 보세요. 제가 소파를 스케치해서 올렸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자 패브릭 소파로 만들어 달라면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고요. 요걸 오렌지색 가죽 소파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요거의 디자인을 약간 변형해 달라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변형을 합니다. 요게 비즈컴이라는 서비스고요. 요거가 비즈컴이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200페이지에. 그래서 책 보실 분들은 200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이런 것들 만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 AI로 또 아나운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플루니 스튜디오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렇게 휴먼을 고르고 대본만 주면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이다. 기계학습, 패턴 인식, 자연어 처리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맞죠? 네, 요런 것도 이제 플루니 스튜디오라고 하고요. 요거는 제 다른 책에 있는데 아무튼 요것도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44쪽에 보시면 플루니 스튜디오 관련된 안내가 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텍스트 생성형 AI 이야기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쓰셔야 할까요? 지금 밑에 보시면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예, 점유율 맞습니다. 점유율. AI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조사를 해봤는데 챗GPT가 60%, 제미나이가 14%, 클로드가 2.6%입니다. 그러면 한번 선생님들께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챗GPT가 1번, 제미나이가 2번, 클로드가 3번입니다. 그래서 복수 응답하셔도 돼요. 1, 2, 3 다 쓰시면 1, 2, 3 넣어주시면 되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번. 다 1번을 3번 클로드 쓰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네. 1번. 네. 네. 다 챗GPT를 쓰시네요. 그죠? 네. 다른 분들은 답변이 없으셔서 네. 그러면 어 지금 보니까 챗GPT를 대부분 쓰시고 계시고 제미나이 두 분 쓰시고 계시고 클로드 한 분 쓰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이제 골라 볼게요. 어떤 친구를 써야 할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챗GPT가 가장 먼저 1번입니다. 챗GPT는요. 네. 챗GPT는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공대 오빠라고 얘기해요. 공대 오빠. 자, 공대 오빠는 뭡니까? 뭘 잘해요? 데이터 분석을 잘하죠. 그죠? 공대 오빠는 데이터 분석을 잘하고 이 데이터 분석, 수학 이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뭘 잘해요? 글도 잘 써요. 공학적인 글을 좀 잘 써요. 근데 이제 공학적인 냄새가 좀 많이 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공대 오빠와 비교되는 맨 끝에 있는 클로드란 친구가 있어요. 자, 클로드란 친구도 저랑 같이 써보실 건데, 자, 클로드란 친구는 공대 오빠 대비 얘는 문학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학소녀. 자, 문학소녀는 뭘 잘할까요? 글을 잘 쓰겠죠. 글을 엄청나게 잘 씁니다. 그래서 나는 멋진, 예를 들어서 한강 씨의 소설이 있죠. 그런 한강 씨의 소설과 같은 멋진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클로드라는 서비스를 쓰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챗GPT를 쓰시면 돼요. 근데 반면 여기 보시면 이 제미나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 장점이 장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뭔가 애매합니다. 사실 뭔가 애매한 서비스고요. 사실 얘는 장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구글 서비스랑 조금 잘 맞는다. 그 정도 말고는 딱히 유료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제가 챗GPT 유료 계정을 조금 가입을 부탁을 드렸는데 유료 계정을 가입하고 오신 분들은 4번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료 계정을 가입하고 왔다. 네, 유료 계정 가입하고 오신 분들이 8분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유료 계정을 제가 부탁을 드린 이유는 이게 실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유료 계정이 없으면 실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네, 유료 계정이라고 좀 감안을 하고 제가 강의를 좀 진행할 거니까 조금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오늘 만약에 어, 준비를 못 하셨다 그러면 내일 또 준비를 해 오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교재도 만약에 준비를 못 하셨으면 뭐 또 내일 준비를 해 오셔도 되니까 오늘 만약에 하시다가 제가 이제 좀 교재 기반으로 조금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내일 또 준비해 오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챗 GPT부터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챗 GPT고요. 어, 잠시만요. 이제 교재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176쪽을 한번 펴주세요. 176쪽. 176쪽을 보시면 이제 챗GPT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챗GPT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GPT 이제
챗GPT고요. 이게 챗GPT가 UI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UI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간단히 AI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 우선은 우리가 2022년 11월에 나왔고요. 그리고 모델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GPT-4o 그리고 5.1 그리고 with canva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 맞춤형 GPT를 생성 가능해요. 자 맞춤형 GPT는 뭡니까? 우리가 챗봇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같이 해볼 건데요. 챗봇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데이터 분석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요만큼은 진짜 잘해요. 맞춤형 챗봇 생성, 고급 데이터 분석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무료와 유료를 차이를 해보면요. 무료 플랜은 GPT-4o 미니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급 데이터 분석이나 파일 업로드, 그러니까 파일 업로드가 안 되는 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고요. 웹 검색, 맞춤형 GPT 이거를 제한적인 액세스, 그러니까 좀 하다 보면 끊겨요. 돈 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플랜 월 22달러 내시면 GPT-4o와 GPT-4 o 미니 모든 모델에다 액세스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하실 수 있고요. 파일 업로드, 웹 검색, 그리고 맞춤형 GPT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GPT의 기능이 제일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내고 쓸만한 기능들이 많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보면 그 GPT 같은 경우에 거기 책 내용을 보시면 177쪽에 중간에 달리라는 모델을 통해서 그림을 또 그려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챗GPT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클로드는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선 챗GPT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챗GPT를 자 이제 챗GPT고요. 우리가 보면 여기에 GPT-4o와 4o with canvas 그리고 5.1 프리뷰, 5.1 미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달리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도 지금 한번 챗GPT 접속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GPT 탐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GPT 탐색. 여기 가시면 우리가 인기 있는 여러 가지 GPT 챗봇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캔바라든지 혹은 뭐 한국어 챗GPT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한국어로도 검색을 하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보도자료라고 입력을 하면 실제로 보도자료를 쓸 수 있는 이런 챗봇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뭐 생활기록부다. 학교 생활기록부를 써주는 챗봇이다. 그러면 여기에 생기부 또 다 작성하는 것들도 나오고요. 아니면 우리가 뉴스라고 치면 또 뉴스를 어, 자 뉴스 기사 작성이라든지 요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따가 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내일 이후에 할 거라서 이미지 만드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달리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늘을 날고 있는 여러 마리의 강아지, 날개 달린 강아지들을 그려줘.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간단한 프롬프팅을 통해서 실제로 멋진 그림이 만들어지고요. 요거는 이제 유료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다소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나왔어요.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그려지고요. 쉽게 이렇게
우리가 채팅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러면 또 여기 보시면 챗GPT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에 웹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웹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자, 웹 검색은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에다가 최신 자료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뉴스 정리해 줘. 최신 뉴스 정리해 줘. 그러면 얘가 이제 12월 3일 오늘이죠. 오늘 뉴스를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국회 예산안 처리,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예쁘게 짠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까지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것들도 할 수 있는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과 함께 제가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파일도 있어요. 파일도 넣고 내가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에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넣으면 그 파일도 넣고 PDF나 이런 것들을 넣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챗 GPT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클로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로드. 자, 클로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클로드는 이제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클로드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클로드에 대한 소개를 보시면 음, 실제로 얘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세부 모델은 이렇습니다. 소넷이라는 모델, 그리고 오퍼스, 하이쿠라는 모델이 있는데 얘는 자신 있는 분야를 한번 볼게요. 자, 인간과 유사한 느낌의 글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글을 멋지게 잘 쓰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별도로 우리가 챗 GPT M 만들듯이 저기 GPT 만들듯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티팩트라는 걸 통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클로드와 챗 GPT를 유료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하는 서비스입니다. 무료 플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클로드 3.5 소넷 모델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질문을 하시면 끊겨요. 그다음부터 이제 돈 내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프로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델들을 일단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료 서비스 대비 어, 사용량이 약 5배 가량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프로를 그러니까 22달러를 내도 실제로 사용량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많이 쓰시는 분들은 중간에 끊길 수가 있어요. 저도 쓰다 보면 가끔 이제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얘는 제가 대한민국 연령대별로 인구 분포를 보여주는 반응형 막대 그래프를 생성하고 인구수를 수정하면 그래프에 반영되는 반응형 그래프로 만들어줘. 자, 그러면 인구수를 저희가 수정을 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시뮬레이션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로드라는 서비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클로드의 랭크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GPT랑 좀 비교를 했습니다. GPT 같은 경우에는 IQ가 몇입니까? 85예요. 근데 클로드는 101입니다. 그러니까 GPT랑 비교했을 때 클로드가 훨씬 IQ가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써보면 클로드가 잘합니다, 아주.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클로드 3가 101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건 버전 3이에요. 근데 지금 3.5고요. GPT-4는 훨씬 더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클로드가 얼마나 인간스럽게 잘하고 있는지를 조금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GPT보다 부족한 게 클로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나만의 챗봇 만들기 그리고 고급 데이터 분석이나 웹 검색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일단 웹에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클로드는. 그리고 커스텀 인스톨레이션은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GPT 저기 클로드에서. 그다음 달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얘는 그림을 못 그려요. 클로드는. 자, 근데 GPT보다 4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우선 코딩을 잘합니다. 그리고 비영어권, 한국어를 특히 잘 써요. 그리고 기억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큰 파일들, 아주 긴 파일들 넣고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얘가 잘 예쁘게 잘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답변이 좀 더 AI스러운 느낌이 별로 적다. 그래서 자연어에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논리력, 추론, 사고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개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어떤 걸 쓸 거냐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클로드를 쓸지 챗GPT를 쓸지를 좀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로드 아티팩트라는 게 있고요. 자,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실용적인 콘텐츠를 별도의 창에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프, 차트, 프레젠테이션,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우선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가입을 요청을 좀 드리면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클로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클로드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애플의 최근 10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을 막대 그래프와 산점도로 나타내. 그러면 얘가 오른쪽에 열심히 만듭니다. 보세요. 코딩하는 거 보세요. 코딩 얼마나 잘하는지. 잘하죠, 코딩. 자, 이렇게 어, 아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반응형 그래프 다시 만들어. 자, 반응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열심히 코딩을 해요. 잘 만들죠? 네, 짜란.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반응형 그래프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라인이 떠야 되는데 없네요. 그죠? 이건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깐 쉬었다가 할 건데요. 우선 쉬시는 동안 제가 하나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가입 시간까지 좀 해서 드릴 테니까요. 여기 클로드.ai 에 가입을 해주세요. 가입을 해주시고 어, 아니요,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일단 유료처럼 쓰실 수 있어요. 네, 종량제이긴 한데 자, 그래서 가입하실 때 근데 자,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어,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Continue with Google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Continue with Google 요 누르시면 본인 구글 아이디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면 저는 이제 여기 계속을 누르시고요. 이제 누르시면 이제 저는 바로 나왔는데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라인이 뜹니다. 전화번호는 어, 거기에 국기가 있거든요. 미국 국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우스 코리아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선택하셔야 돼요. 국기 클릭하시고 국기 클릭 사우스 코리아 선택하시고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 입력하시면 인증번호가 옵니다. 그럼 인증번호를 넣으시면 그 다음에 영어로 뭐라고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선생님 영문 성함을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영문 성함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동의 하단에 누르시면 끝이에요. 그다음 이제 그러면 요거 화면이 나옵니다. 굿 애프터눈이라고 나오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입해 놓으시고 저희 잠깐 쉬셨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시고 저희가 좀 시간을 좀 쉬는 시간까지 좀 드리면 2시 1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시고 가입하시고 2시 15분에 만나 뵙겠습니다.